안녕하십니까? KBS TV 특강 박현선입니다. 이번 주는 클래식 음악에 관한 강연 들어보고 있는데요. 클래식 음악은 어려워서 특별한 경우에만 듣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TV 특강 꼭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얼마나 흥미로운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어떤 음악으로 강연 들어볼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권위를 벗고 대중과 함께하는 친근한 클래식을 만들기 위한 도전. 지루할 틈이 없는 눈높이 클래식 강의. 그 두 번째 주인공은 근대 음악의 대표 주자 중 하나인 모리스 라벨. 볼레로라는 음악으로 우리에게 더욱 잘 알려진 라벨을 좀 더 깊이 있고 친숙하게 만나볼 수 있는 시간. 대중음악 못지않게 사랑받는 클래식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조윤범. 클래식에 대한 흥미진진한 강의, 지금 함께 만나보자. 네, 오늘 소개해드릴 작곡가는 라벨입니다. 라벨. 물론 이전에 베토벤보다는 좀 생소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볼레로라는 음악으로 참 많이 알려져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도 TV에서 사랑과 슬픔의 볼레로 이런 TV 시리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스페인적인 음악인데요.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러나 왜 하필이면 스페인에 관련된 음악을 만들었는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드리겠습니다. 모리스 라벨이라고 하지만 프랑스 발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관두겠습니다. 불어 잘 못해요. 아무튼 라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 어떤 작곡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상주의 작곡가입니다. 인상주의라는 말은 보통 미술 용어로 많이 사용이 됐었죠. 그런 인상주의 미술에서 말을 따와서 비슷한 느낌이다라고 해서 음악계에서도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실제로 완전히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드뷔시라는 프랑스 작곡가, 역시 프랑스 작곡가였던 드뷔시라는 사람이 인상주의 음악을 거의 선본격에서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 뒤에 라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인상주의 음악을 아주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관현악법의 대가라고 얘기합니다. 관현악법, 이게 뭘까요? 관현악법. 관현악, 관악기와 현악기, 오케스트라를 얘기합니다. 모든 악기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어떻게 음악을 써야 될까? 아주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피아노 음악을 만들어 놨습니다. 작곡을 했는데 이걸 누가 오케스트라로 좀 다시 편곡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이제부터 좀 머리 아파집니다. 오른손 새끼손가락으로 연주하던 가장 높은 멜로디를 이걸 플룻으로 연주를 시킬까 아니면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시킬까 고민하게 되지요. 왼손으로 연주하는 그 낮은 음들은 첼로가 좋을까 아니면 목관악기 바순이 좋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 학문이 바로 관현악법입니다. 그 관현악법의 대가가 바로 라벨이고요. 누구도 이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중에서 어머니가 스페인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스페인이라는 나라를 평생 동경했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볼레로라든지 이런 음악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나오는 음악은 라벨 음악은 아닙니다. 그냥 스페인을 생각하시라고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클래식 기타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클래식 기타 하시는 분들이 꿈이시지요. 보통은 로망스로 시작해서 이걸로 끝납니다. 자, 프랑스 파리 음악원에 입학했습니다. 파리 음악원은 정말로 수많은 음악가들을 많이 키워냈습니다. 라벨 역시 여기에 입학을 했고 유명한 학교에 아주 유명한 사람인 것 같지만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음악원에서 계속해서 낙제를 했습니다. 이분을 우리가 화성학의 대가라고 얘기합니다. 화성학, 화음입니다. 도미솔, 이거 소리 좋은데 하나 옆으로 가볼까? 레파라, 미솔시, 이걸 계속해서 연결시키는 법칙들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화성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화성학의 대가였습니다. 그러나 화성학 수업 낙제했습니다. 뭔가 좀 힘이 되는 얘기지요. 이분 화성학뿐만이 아니라 피아노 음악의 대가입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라벨의 피아노 음악을 치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일단 악보 하나 보는데도 한 달이 넘게 걸리는 그런 곡도 많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음악을 만들어낼 정도로 피아노 음악을 완벽하게 소화했던 이 사람, 피아노 수업 낙제했습니다.
계속해서 낙제를 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음악원 자퇴했습니다. 결국은 학교에서 자기 발로 이 학교 안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러면 좀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학교를 잘린 거랑 학교를 자퇴한 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나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발로 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좀 도와주고 싶어 하는 교수도 있었을 텐데 이 교수들이 얘를 별로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교수들과 굉장히 사이가 멀어지게 됐어요. 이것이 라벨을 계속해서 쫓아다닙니다. 학교에선 자퇴했지만 음악 생활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퇴했다고 막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걸 만들어냅니다. 고풍스러운 미뉴에트라는 음악이 있습니다. 처음엔 좀 고풍스럽지 않게 시작을 하지만 곧 고풍스러워지는 곡입니다. 피아노 음악인데요. 사실 라벨의 CD를 사러 가시면 같은 제목이 피아노 곡에도 붙어 있고 오케스트라 음악에도 붙어 있습니다. 항상 2개씩 썼습니다. 먼저 피아노로 쓴 다음에 이걸 나중에 자기가 오케스트라로 편곡을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현악법에 아주 능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곡들이 피아노 버전과 오케스트라 버전이 따로 존재합니다. 자, 학교에서 피아노 수업 낙제하고 자퇴했지만 결국은 작곡가로 재수강하게 됐습니다. 선생님들이 안 좋게 보고 있죠. 쟤 옛날에 우리말 안 듣고 자퇴했던 애 아니야? 뭘 다시 하겠다고 지금 들어온 거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유명한 선생님에게 배우고 싶다고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작곡가였던 가브리엘 포레라는 작곡가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유명한 그런 음악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름이 아주 분위기 있습니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혹은 죽은 공주를 위한 파반느라고도 얘기합니다. 제가 앞서서 라벨을 영화음악 같다라고 얘기했던 건 이런 음악들 때문입니다. 너무나 멋진 음악이지요. 죽은 왕녀, 죽은 공주까지는 이해가 갈 텐데 파반느, 이건 뭘까요? 춤곡입니다. 죽은 공주를 위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건 또 뭘까요? 굿이 아니라 그 스페인의 어떤 공주가 죽었는데 그 사람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서 그 공주가 살았을 때 추던 춤 파반느라는 걸 생각하면서 만든 음악입니다. 역시 같은 음악이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존재합니다. 맨 처음에 나오던 멜로디를 호른이 하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공연장에 가면 호른이 이 아름다운 멜로디를 맨 처음에 연주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걸 참 좋아하고 또 이걸 빅솔로라고 얘기합니다. 빅솔로. 빅솔로는 틀리면 끝장이란 얘기입니다. 호른 하시는 분들이 제일 무서워하시는 곡이 이거예요. 혼자서 아주 그것도 소리를 내기 힘든 작은 그 음량으로 이걸 처음에 이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틀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도 보다가 보면 처음에 딱 시작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으면 뭐 이렇게 소리가 좀 꼬일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무서운 곡이고요. 여러분, 죽은 왕녀, 죽은 공주 하면 생각나시는 분이 있지요. 우리 시대에도 겪었잖아요. 다이애나 왕세자비. 그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죽었을 때도 그래서 그분의 추모 앨범에 이 곡이 들어갔습니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잘 어울리는 그런 곡이었죠. 자, 작곡가들 또 연주가들도 마찬가지고요. 쉽게 데뷔하는 방법은 어디 가서 상을 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콩쿠르라는 거에 도전하지요. 작곡가에게 주는 상도 있었습니다. 로마 대상이었습니다. 라벨은 로마 대상이라는 거에 도전을 합니다. 이 로마 대상은 작곡가들에게 주는 굉장히 유명한 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로마라고 생각해서 로마에서 주는 상은 아니에요. 파리 음악원 로마 분교에서 주는 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타간 사람들은 대부분 프랑스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도 당연히 라벨은 도전해야 했습니다. 유명해지기 위해서 그 콩쿠르에 도전을 했고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문제는 계속 도전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전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음악을 출판합니다. 물의 유의라는 곡이 있습니다. 피아노 곡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